모든 직장인이 불행하진 않겠죠.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 보입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 나 너무 바보 같아.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 그리고 문득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내가 너무 나약한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바꾸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철학자 니체의 말이 생각났어요. 삶은 해석의 문제다 라는 말을 듣고 맞는 말이네. 같은 회사, 같은 월급이어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믿었어요. 이 말을 가슴속에 깊게 믿고 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글을 썼어요. 긍정심리학 책도 읽고 감사일기를 썼고 또 명상도 해보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관리 앱도 써보고 운동도 하는 루틴도 만들어봤죠. 제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삶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잠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출근길이 조금은 덜 우울했고 일하면서도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시 힘들어졌어요. 나름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윗사람은 반응도 없고 야근은 야근대로 늘고 근데 월급은 그대로.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도 감정 소모가 엄청 컸습니다. 눈치 보고 정치 싸움 피하고 실수하면 뒤에서 욕먹고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부족한가?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나라도 더 꼼꼼히 하고 먼저 큰 소리로 인사하고 야근도 자처해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보고서 마감일을 지키면 그거 원래 해야 하는 거잖아 라는 말이 돌아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라며 잘리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도 소용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내가 뒤치다꺼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보고가 꼬여서 결국 내 책임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 나만 없으면 어쩌면 더 잘 굴러갈지도 몰라. 내가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회사에서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막 위축되고 퇴근하고 나서도 메신저 알림 하나에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그동안 써왔던 감사일기도 멈췄습니다. 쓰려고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힘드니까 감사할 일도 없더라고요.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쓰는 내가 참 더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 성격이나 마인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든 내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지치고 힘들까? 뭐가 이렇게까지 나를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들까? 그리고 저는 결국 돈과 시간의 구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회사 안에서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었어요. 단지 내 감정만 계속 다듬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려 명상을 하는 느낌이랄까? 바뀌지 않는 현실을 위해서 감정만 억지로 꾸며보려 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바꾸려고 아무리 했어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고 나는 왜 이렇게까지 무기력할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 결론은 아주 단순했어요. 내가 감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건 내가 있는 구조가 나를 계속 무너뜨리기 때문.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통장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감정 소모만 쌓이고 나락가고 있었어요. 퇴근하면 남는 건 미칠 듯이 밀려오는 피로와
무기력뿐이었거든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의미도 없던 삶. 그리고 어느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들겠구나. 그제서야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뿐인 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무작정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죠. 근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엄청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을 만나서 현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시간? 제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다만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한다고 회사 다닐 때처럼 막 힘들고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불행을 겪는다면 우선 그 회사 구조라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실제로 친했던 직장 동료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아침에 밝고 긍정적으로 출근해도 달라질 게 없는 상사의 눈빛을 마주하면 출근과 동시에 그 다짐은 산산조각이 난다고. 제가 그 친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부업부터 시작해보라고.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클 겁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출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지금 이 구조 위에 새로운 구조를 하나 더 얻는 것. 즉 부업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직장인이라면 몸 쓰거나 너무 많은 머리를 쓰는 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퇴근 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도 어렵겠죠. 이 부업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위탁 판매입니다.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무료 강의 내용만 보셔도 책상 컴퓨터에 앉아서 월에 순수익 30만 원씩은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이라고 모두가 불행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도 월급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고 경제 불황, 코로나 같은 상황이 겹칠 때 저는 돈이 부족하고 심지어 돈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돈, 나를 지켜주는 돈이 있어야 감정도, 관계도, 그리고 삶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무료 강의로 넘어가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부업, 집에서 소소하게 조금 더 벌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요. 저와 함께하는 그 시작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응원할게요.